회생파산TV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강상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께서 이제 연락을 하셔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저도 할 수 있나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아마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개인회생, 뭐 신청 자격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 가지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소득이 있는가. 돈 버냐? 그렇죠. 둘째, 빚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 또 빚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니까. 파산과 또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네. 셋째,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앞으로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한테 갚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만 꼭 되는 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도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정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한 달을 벌고 다음 달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소득이라는 게 만약에 이제 회생하기 전에 이제 사실 그때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알바를 한다거나 구해도 뭐 괜찮은가요? 보통은 3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제 단순히 그냥 근무 기록만 보잖아요. 왜냐하면 허위의 근무 기록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력, 전공, 과거의 직장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내가 막 4,500만 원짜리 전문직에 일했는데 갑자기 막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전공을 했고 과거에 어떤 업무를 했는데 왜 지금은 이 일을 하는지까지 꼭 보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순소득을 보는데 세후소득을 보는데 이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최소한 하여튼 그 회생하기 전에 그래도 한 3개월 이상 정도의 꾸준한 수익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또 급하게 구해서 한 달 있다가 들어가도 계속 절차가 6개월,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도 꾸준히 소득이 있는지를 또 입증하시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과거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남용됐어요. 어떤 게 남용되면 내가 왜 많이 갚아? 그러니까 우리 고모, 가족 이런 분이 사업을 하면 그렇죠. 이름만 놀리고 그 최저로 임금 받고 맞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회생을 진행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투명해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알고 분들이 있겠지만은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통타는 상관없죠. 다음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채무 한도입니다. 개인 회생은 채무액에 제한이 있어요. 개인 파산은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부 채무는 15억 이하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과거 5억, 10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 15억으로 늘어났고 이 범위를 넘으면 개인 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 간이 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급 불능 또는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곧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빚보다도 재산이 많은데 지금 빚이 싫어 이런 이유만으로 신청한다? 그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250만 원인 경우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만 매달 300만 원씩 나간다면 사실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개인 회생 검토가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고 재산도 충분해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다면 개인 회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적금 재산이 소국 재산보다 많은데 개인 회생을 진행한다?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빚 갚는 게 너무 힘들고 좀 편하게 갖고 싶다고 약간 이제 브로커들이나 잘못된 상담을 받으면 자신의 재산이 더 많은데도 개인 회생 들어가서 또 분쟁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제가 꼭 확인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 실수령액, 근무 기간, 가족의 수, 주거비, 부양가족, 총채무액, 담보채무액, 세금, 벌금, 보증채무, 또 최근 대출 여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집은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옛날부터 살아오던 집을 팔기 싫잖아요. 근데 집값이 빚보다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좀 회생할 수 있냐 이런데 좀 어렵죠. 네. 집을
팔아서라도 어쨌든 네. 빚을 갚아라 이런 게 또 정책이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 시점에 내가 가진 국내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절차이고, 개인 회생은 내 소득,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가용소득을 3년 내지 5년 동안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절차인데, 집이 있는데 집이 있을 때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따로 한번 방송에서 다룰 건데, 그 집이 빚보다 많다? 청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여러 보완책들이 있지만 쉽지 않다. 미래가 좀 불확실해질 수도 있고, 그 담보권들이 있으면 1금융권일 때, 2금융권일 때 또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뭐 집을 뭐 옛날부터 사놨는데 그냥 참 팔고 집을 나가는 게 사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또 고려하기 좀 힘들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실무상은 이제 자녀들도 학교 다니고 내가 이런 거주 환경에 있었는데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지금보다 좀 낫거나 자녀들의 이제 뭐 학습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의를 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한마디로 좀 봅시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 안에 있으며 정상 변제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절차라는 것. 요 한마디만 알고 있으면 회생을 어느 정도 네. 할 수 있는. 네. 네, 근데 막 지나가다가 회생 돼요. 뭐 그렇게 빚 갚으세요. 이런 얘기 때문에 휘둘려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윤영현 범사 강상수 범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